다음은 25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총평을 우선 먼저 해보고 문항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분명히 쉬웠고 올해 6평보다 살짝 쉬웠고 9평보다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에 앞서서 평가원이 내걸었던 가장 큰 기치가 킬러 배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킬러를 배제하고 의대는 증원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죠. 최상위권이 과연 변별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었고 평가원은 수많은 인터뷰 아니면 기사에서 최상위권 변별을 해낼 것이다. 그렇다고 준킬러 개수를 늘리진 않을 것이다. 단순 계산량만으로 밀어버리는 시험을 내진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우선 올해 결과만 놓고 보자면 최상위권 자체는 어느 정도는 변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공통 과목인데요. 분명히 오답률은 6평, 9평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오답률 96이면 저 정도면 킬러급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자, 공통도 쉽고 확통도 쉬웠는데 오답률이 저렇게 높은 문항이 있다? 그럼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1번에서 12번까지의 난이도와 13에서 15번까지의 난이도, 그리고 16에서 20번까지의 난이도와 21, 22의 난이도가 너무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부분입니다. 13에서 15가 그렇게까지 어려웠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이 13에서 15번 그리고 21번, 22번은 결국 계산량이 많은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렇게 계산량이 많은 문제를 내므로써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겠다라는 평가원의 의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면 확통이 오답률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나왔습니다. 우선 26번까지는 당연히 간단했고 27번 문항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생소한, 자주 쓰이지 않았던 개념이 나오면서 오히려 28에서 30번보다도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27번 3점에 출제가 되었고요. 그걸 제외한다면 27번 빼고 28, 29, 30 세 문제가 모두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케이스 분류, 추론, 그리고 케이스 분류로 문항이 갈리고 그 각 문항에서 케이스 분류에서의 빠트린 것만 없으면 모두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적을 살펴보면 오답률이 낮지 않습니다. 평가원이 추구하는 바를 이뤄냈다고 어느 정도는 보여집니다. 최상위권을 변별하겠다고 했잖아요. 결국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건 미적 응시생들이에요. 이 미적 응시생들에서 최상위권 96점 100점을 변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뤄내기 위해서 27번부터 30번까지 모두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문항을 출제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항의 난이도만 높았던 게 아니라 계산량까지 많았던 문제들을 내므로써 결국에 30문제를 모두 다 풀이하는 정말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변별해 낼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8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산량이 워낙에 많은 문항이었다 보니까 피로감 자체가 적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29번 같은 경우는 올해 꾸준히 나왔던 문항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수열의 극한 문항이 29번에 출제됨으로써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문항 구성이었고요. 30번 또한 계산량 자체가 많았지만 문항의 난이도 자체는 29번 문항에서 단원 자체는 수열의 극한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원이 나왔지만 문제의 유형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유형을 내므로써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30번보다도
오답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우선 평가원이 의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꽤 상당수가 맞춰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전 3년간의 평가원 시험들을 보면은 유형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2년 전 23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29번까지의 난이도와 딱 30번의 난이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21번과 22번의 난이도 또한 극명하게 갈림으로써 명확한 킬러를 출제해왔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나왔던 현상이 작년 9평에 시도를 했었던 좀 킬러를 줄여보겠다 라는 시도가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해서 실패를 했던 겁니다. 30번 한 문제, 어쨌든 간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문제만 남겨놓고 나머지 무당에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만점자가 2,500명이 넘게 나오는 결과를 초래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일부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었고 문제는 그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높게 나오면서 이런 정답률이 1.8%밖에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불수능이 되었고 평가원이 올해 내걸었던 기치인 킬러 배제, 그러면서도 최상위권 변별을 확보하겠다라는 기조를 어느 정도는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평가원 사이트를 들어가면 수능 안내 페이지를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을 때 지금의 수능 기조인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식으로 안내서를 내왔습니다. 28학년도엔 대대적인 개편안이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근데 올해는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학습 안내서를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는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 안내를 보면은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적용하여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계 교재를 학습할 때 어떤 식으로 학습해야 되는가가 적용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수능에 연계되었던 수능 특강 문제, 수능 완성 문제와 실제 수능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그마, 합성함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합성함수 개념이, 고일 개념이 추가가 되었고 시그마가 추가가 되면서 1부터 6까지 그냥 대입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문제를 풀었어요. 대입을 통해서 풀었다. 이 부분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수학적 개념이 어떤 부분이 적용되었으며 명확한 풀이는 어떤 식으로 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 이 연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온 2분의 1 x-3이라는 함수와 마이너스 로그 2의 x 더하기 3이라는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함수가 감소함수이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함수꼴을 그리게 되는
니까 fx의 값이 그대로 x로 나올 수 있는 함수였다. 이 부분이 이 문제의 수학적 개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20번 문항입니다. 자, 수학 문제를 풀 때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이 주어진 순서에는 이유가 있고 이 조건들을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y는 5분의 1, x-3과 y는 xy의 교점의 x좌표를 k라고 합니다. 그럼 는 k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이 식에서 약간 변형을 주면 5의 3-k승이 k가 되는 것이고 그럼 5의 3승이 k 곱하기 5의 k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x가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5분의 1 x-3 감소함수라는 얘기죠. 감소함수이면서 x가 3x라는 것까지가 조건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값 k의 3승 곱하기 5의 3k 분의 1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구해야 되는 값과 이전에 구해놓은 값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태를 보면 k 곱하기 5의 k승 k의 3승 곱하기 5의 3k 분의 1 형태가 유사하죠. 그럼 이 형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양변에 세제곱을 해주면 5의 9승 이 k의 3승 곱하기 5의 3k승이 될 것이고 그럼 5의 9승 분의 1이 k의 3승 곱하기 5의 3k 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는 F5의 9승 분의 1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5의 9승 분의 1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는 형태의 fx로 바꾼다면 f12가 5분의 1에 12-3이기 때문에 5의 9승분의 1이 돼서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오면 x자리에 들어갈 건 f12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전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 값은 3 곱하기 12가 되어 36이 되는 겁니다. 다음 13번 문항입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조건이 주어진 순서에는 이유가 있고 그 조건들을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fx는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그러면서 f1이 0이고 f2가 0이다. 그러니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그리고 x-k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fx를 일단 전개를 우선 해줄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k니까 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로 한다면 마이너스 k 그리고 마이너스 3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더하기
3k 플러스 2x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k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f'0가 마이너스 7이다가 나왔어요. f'0는 뭐예요? 1차 항의 개수죠. 그래서 3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7이다. 고로 k는 마이너스 3이다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fx 자체는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올해 6평에도 그리고 올해 9평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정적분 넓이 함수 문제 풀이는 결국 뭐다? 네. 차이 함수 적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f3과 원점에 대해서 선분 OP, 선분이라는 건 결국 이 OP를 이은 이 직선을 말하는 거죠. 직선을 GX라고 해볼게요. 그럼 F3은 27 마이너스 21 더하기 6, 12가 되죠. GX는 3,12를 지나는 직선이란 의미예요. 고로 GX는 4X가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뭐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Q, 이 점을 Q라고 했고 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각각 A, B라고 할 때 B-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을 T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풀이법으론 정적분 0부터 T까지 뭐예요? fx가 지금 함수가 더 위에 있죠? fx g x dx 이 부분이 a가 될 것이고 그리고 t부터 3까지는 직선이 더 위에 있죠? 그럼 g x f x 이 부분이 b가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값은 b-a니까 b, t부터 3까지 g, x, fx 그리고 a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0부터 t까지 f, x, g, x, dx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정적분 기본 정리에 의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 꼴의 형태가 똑같아졌고 구간이 이어지게 되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결국엔 0부터 3까지 g, x, fx, dx 값을 구하면 된다. 그럼 이 부분은 결국 0부터 3까지 자 함수 gx는 우리 앞에서 구했듯이 4x죠. 그리고 fx는 위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7x 그리고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이 될 거고 11x 같은 경우는 더하기 2분의 11x 제곱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이걸 0부터 3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81 그리고 더하기 2분의 99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계산하면 4분의 45가 나옵니다. 네, 다음은 14번 도형 문항입니다.
실제로 6평과 9평에는 10번의 도형 문항이 나왔고 도형을 주지 않은 도형 문항을 내므로써 그로써 약간 오답률을 높였다라고 한다면 평가원이 또 평가원했다. 뒤통수 치는 문항 유형을 내버렸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도형 문항을 내버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접근 자체는 쉬운데 그냥 계산량 자체가 어느 정도 사인 법칙도 써야 되고 코사인 법칙도 써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고1 때 배웠던 개념을 추가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위에 점 D를 잡았고 비율이 3K 대 2K이다 를 주었죠. 그런 점 D를 잡고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D를 지나는 원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A가 중심이니까 AD는 반지름. 바꿔 얘기하면 AE도 반지름이니까 똑같이 3K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sin A 대 sin C의 비율이 8대 5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저희가 6평 때 봤죠. sin 값의 비율은 곧 뭐다? 대변의 길이비가 된다. 그럼 이쪽 값은 5K니까 BC의 길이가 8K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삼각형 ADE와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 큰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몇이다? 9대 35다. 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고2 때 배우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두 변과 그 끼인각의 사인 값으로 구했었죠. 고로 삼각형 ADE의 넓이는 3K 곱하기 3K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것이고 큰 삼각형 ABC의 넓이는 5K 곱하기 AC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것인데 이 둘의 비율이 몇이다? 9대 35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9대 35가 같은 거 다 지우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9K 대 5 곱하기 AC인데 그렇다라는 얘기는 AC가 7K이다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AE의 길이는 3K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EC의 길이가 4K이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넓이의 비가 9대 35다를 해석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큰 삼각형 ABC 외접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줬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뭐예요? 사인 세타 분의 8K가 14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변의 길이 B가 나왔어요. 5대 7대 8. 그럼 우리가 사인 값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세타는 5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5의 제곱 25 더하기 7의 제곱 49 마지막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이 부분은 그럼 윗부분은 계산을 해주면 10이 될 것이고 분모는 5 곱하기 7 곱하기 2니까 약분을 해주면 코사인 세타 값이 7분의 1이다. 그럼 결국에 사인 세타 값은 몇이 나온다? 7분의 루트 48이 나오게 된다. 이 부분은 7분의 4 루트 3이 되겠죠. 해서 이렇게 구한 사인 세타를 그대로 대입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고
양변에 7분의 4루트 3을 곱해주면 7이 약분이 되면서 양변에 8로 나눠주면 K가 루트 3이다.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K가 루트 3인 것까지 나오면 이제 사실상 거의 모든 게 다 나온 건데, 그런 상황에서 자, 마지막 구해야 되는 게 나왔어요.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BC, 그러니까 P가 이 위치에 있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일 거고, P가 또 다른 위치에 있다면 또 다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겠죠. 그 넓이에 뭘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최종적으로 구하는 이 값 자체가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거예요. 자, 어떤 선분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원이 있고 원 위에 한 점을 잡고 삼각형을 만들 때 그 넓이의 최대값 어떻게 구했나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그대로 내려줍니다. 직각이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반대편으로 올라가서 있는 원과의 교점, 이 점일 때 선분 BC와 P와의 거리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총평을 먼저 시작할 때부터 계산량이 많다고 했죠. 마무리 계산까지도 끝까지 계산이 많습니다. 일단 BC의 BC의 길이는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H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그럼 AH의 길이를 구하기에 앞서서 여기 세타2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 알아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2를 구하게 되면은 5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5의 제곱 25 더하기 64 마이너스 49가 되면서 40분의 40 곱하기 2. 특수각이 나오네요. 그래도. 코사인 세타2의 값이 2분의 1이다. 여기 각이 3분의 파이다. 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2는 우리가 아는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OK. 그러면은 5 루트 3분의 AH 값이 된다. 결국 AH의 값은 2분의 15가 나온다. 그리고 AP의 값은 여기도 3K니까 똑같이 3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삼각형의 넓이 S 최대값은 8K 곱하기 PH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한 값들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주면 8 루트 3 곱하기 2분의 15 더하기 3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약분되는 거 지워주고 그리고 곱해주면 30 루트 3 더하기 36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문항 해설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고 이제 총평을 마무리해 볼 텐데 작년 수능보다는 분명 어렵진 않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공통에서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쉬웠고 많은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문제를 풀면 이거 분명 풀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애초에 계산량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낸 것 자체가 평가원의 의도였고, 시간 안에 다 못 풀게 만드는 게 평가원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제 끝나고 나서 문제를 풀었다고 그 못 푼 문제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보다는 아직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정시가 남아 있잖아요. 가진 바 성적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